그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오늘 국회에 저희 30여 명 가까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2년 가까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일상 단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촉구하고자 국회와 또 그리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관리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정부는 본 예산 기준으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가된 총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신양극화 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 편성의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 제한 금지 조치 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지원 1조 8천억, 코로나19 위기 극복 폐업 재기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외에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놓고 재정당국은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가 전 국민의 상위 12%를 제외한 88% 지급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정당국의 주장과 달리 3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거쳐서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했고 예견했던 대로 우리 기초정부들은 민원의 현장에서 88%의 선별 과정에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산의 고하, 납세의 과소를 떠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국민이 온몸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 참여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12%를 제외했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외했던 국민의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의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원 제한 조치에 따랐던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가 컸지만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만을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현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부응하여 막대한 피해를 인내했던 업종입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지원 방침과 지원 대상이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의 삭감 이유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예산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실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2배 이상인 3조 원 규모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정물이 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여도 경기 활성화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중 일상회복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의료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이 위드 코로나의 예산 일상회복 예산이 되도록 우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에 담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여행업, 문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지역화폐 발행 지역 예산을 올해의 2배인 3조 원으로 증액해 주십시오. 하나,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곳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에서 재정으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6차 전국민 상생 지원금을 올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